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계속해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여행을 당장 떠나고 싶어도 이제 여행 후 돌아와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고요. 이 시국에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무엇보다 여행 중에 확진자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나중으로 미루고 좋은 날이 다시 오면 여행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스페인을 오시게 된다면 어떻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오시면 좋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직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기에 스페인 스탠다드 루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여행을 오시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으신가요? 바르셀로나요? 아니면 세비야? 아니면 마드리드? 아니면 제가 지금 뒤에 배경을 찍고 있는 똘레도? 다 좋습니다.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대부분 꽃보다 할배 코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녀왔던 루트로 가실 거예요. 마드리드인 바르셀로나 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마드리드 시내를 돌아보고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세고비아나 똘레도를 많이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고속열차를 이제 타고 스페인 남부 지역이죠. 안달루시아에 있는 세비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비야를 다 둘러보신 후에는 세비야에서 아람브라 궁전을 보기 위해 그라나다로 바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론다나 네르하 그리고 프리힐리아나 이런 이제 소도시들을 이제 구경하고 이제 그라나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를 다 돌아보신 후에는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서 바르셀로나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우디 투어라든지 이제 바르셀로나를 이제 다 둘러보신 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는 일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루트가 아마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둘러보는 코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바르셀로나로 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꾸로 돌아보시겠죠? 역으로 돌아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포르투갈도 많이 알려져서 포르투갈에서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서 포르투갈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자분들을 이제 많이 모시고 스페인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여행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 스페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 정도는 오셔야 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10일 전후로 여행 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일로는 스페인을 둘러보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는 오셔야 전체적인 스페인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3번의 여행 계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가 추후 스페인 여행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스페인을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한 10일 전후에 일정으로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꽃보다 할배 코스로 여행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스페인은 이슬람의 지배를 78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역사와 유적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곳들이 스페인 중부와 남부 지역입니다. 물론 이슬람의 흔적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스페인의 국토가 하나로 회복되고 어떻게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가우디라는 걸출한 건축가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축물들과 모더니즘의 도시답게 남부에서는 보실 수 없었던 아주 현대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바르셀로나죠. 솔직히 바르셀로나 하나만 놓고 봐도요, 열흘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뿐 아니라
각 도시들의 밑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열흘 동안 충분히 돌아보실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을 한번 돌아보셨다면 끝일까요? 아우, 절대 아닙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은 안 가보셨잖아요. 그쵸? 스페인을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분들은 스페인 북부 여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스페인 북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멋진 자연 환경과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바로 스페인 북부 지역인데요.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이에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북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령하지는 못했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스투리아스라는 주인데요. 어쨌든 북부 지역은 중부와 남부와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위스에 온 것 같다고. 예,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제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겨울철에도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낙농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육류 요리를 정말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에서 잡아오는 풍부한 해산물도 정말 북부 여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자면 북부에서 드시는 티본 스테이크 아시죠? 티본 스테이크 1인분이요 1kg입니다. 대단하죠?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내외로 하고요. 양도 양이지만 정말 맛이 최고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왕자의 게임 촬영지라든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지 구겐하임 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가우디의 건축물도 있고요. 알타미라 동굴도 있고, 뭐 눈으로 덮여 있는 유럽의 봉우리 산맥이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세 마을들도 있고요. 정말 돌아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스페인 북부 여행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제 대중교통으로 여행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렌트를 하셔서 이제 다녀보셔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진행하는 스페인 북부 퍼펙트 7박 8일 투어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투어를 이용해서 알차게 스페인 북부를 돌아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페인을 오신다면 어디를 가볼까요? 다 둘러본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세 번째 여행은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여행인데요. 예를 들면 순례길을 계획하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미술관들만 모아서 이렇게 둘러보신다든지, 스페인의 섬들을 둘러보는 여행 같은 것을 이제 말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스페인의 섬들을 둘러보는 여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순례길은 정보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고요. 미술관 역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섬들을 돌아보는 여행은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스페인 섬, 바로 이비자 섬이 아닐까 합니다. 클럽으로 유명한 섬이기도 하고요. 자주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었던 곳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마요르카라는 섬이라든지 메노르카라는 섬도 알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섬들은 스페인 동쪽 지중해에 위치해 있는데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오른쪽 이탈리아 방향으로 가다 보면 차례대로 나오는 섬들입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찾는 휴양지이고요.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 여행자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클럽 때문 아닐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섬들은 이 세 개의 섬들이 아니라 바로 대서양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카나리아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드리드에서 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라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는 휴양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총 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이 윤식당 촬영했었던 테네리페라는 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섬이 그랑 카나리아라는 섬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스페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바로 그랑카나리아라는 섬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곳은 멋진 휴양지이기도 하지만요, 과거 우리나라 원양 어선들이 많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랑카나리아는 제주도보다는 조금 작고요, 테네리페라는 섬은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섬입니다. 이 두 개 섬뿐 아니라 란사로테, 푸에르테벤투라, 라고메라, 라팔마, 이런 어떤 멋진 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들을 옮겨 다니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카나리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신혼여행지로 조금 알려졌는데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정말 많은 유럽인들이 찾는 곳이 바로 이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스페인에 처음 여행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마드리드 근교, 그리고 남부 바르셀로나를 묶어서 한 열흘 내외의 일정으로 둘러보시면 가장 좋고요. 두 번째 여행 오시는 분들은 스페인 북부 여행을 여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포르투갈도 함께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은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여행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 보신다든지, 아니면 미술관 투어를 계획해서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휴양을 목적으로 카나리아 제도나 아니면 이비자나 이제 마요르카 섬 있는 곳처럼 이제 발레아레스 제도라고 합니다. 그곳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투어에 대한 문의를 하실 분들이 나중에 계시면 아래 제가 홈페이지 주소 남겨드리니까 이곳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행자분들을 만나고 그곳에 제가 일기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좀 새롭게 깔끔하게 단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 루에고. 감사합니다.